근데 이 타일 한 장 전체를 다 두드려 봤을 때 다 빈 것 같다. 다 빈 것 같다. 아, 그럼 이 떡밥이 떨어진 거예요. 아. 시간이 지나면은 옆에 타일도 떨어지고 옆에 타일도 떨어지고 날 시공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플의 아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앞에 잠깐 보여드렸죠. 너무너무 예쁜 타일이 많은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인테리어 영상을 간략하게 올려드리고 나니까 타일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고 우리 집 욕실 나만의 욕실로 바꾸고 싶다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 예쁜 타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잔잔한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타일을 하나 제가 중간에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런 타일 주방에다 해도 너무 예쁜 공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욕심나는 타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타일을 골라서 나의 집을 꾸미는 공간을 만들 때 내가 좋은 타일과 좋은 시공자를 가지고 좋은 재료로 시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좋은 타일 가게 어떤 건지 자,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일 가게 대표님은요, 우선 제가 현장에 갔는데 타일 시공이나 아니면 타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았다라고 생각해서 대표님이 너무 궁금해서 작업하시는 분께 물어봐서 물어 제가 찾아오게 된 가게인데요.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민들레 타일의 권오득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타일은 지금 하신 지 그러면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이 업계에 있는 지금 18년째. 18년. 네. 발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되신 걸로. 소비자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도대체 타일 공사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느냐 라는 질문들을 제가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시공법이 달라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본드 시공, 그냥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같은 타일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본드를 붙여서 타일을 이렇게 탁탁탁탁 붙이면 그게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공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타일이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되게 큰 타일부터 작은 타일부터 그 다음에 타일의 재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일 시공법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250에 400각 이런 타일은 타일도 다루기도 편하고 뒤에 본드 붙여서 바로 시공하기도 편하고 이런 이러면 타일 시공자가 시공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런 300, 600 이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의 타일은 시공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보면 타일과 타일 만날 때 그 몰드 있는 부분도 이렇게 둥글게 좀 약간 몰드가 져 있어서 타일 시공자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붙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평맞게 붙일 수 있거든요. 초보자가 붙여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네요. 네네. 초보자인지 경력자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또 다르게 비용이 좀 차등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반 타일이 아닌 이런 포세린 타일들, 요즘에 600각, 600각 시공 많이 하죠. 이런 타일을 시공할 때 타일 자체도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일 본드라든가 그런 걸 붙이면 타일이 처지겠죠. 조금 더 강력한 본드, 그다음에 뭐 에폭시라든가 드라이픽스라든가 일반적인 본드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부자재 가격에서도 그럼 차이가 난다? 부자재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제품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타일 시공자들도 가벼운 타일 들 때와 무거운 타일 들 때와의 그 힘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일 시공자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거죠. 네네. 요즘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현장 중에 벽 타일이 떡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거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드려 봤을 때 진짜 타일 속이 다 비어 있는 것 같은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그 이제 금방 얘기했던 이제 떡 시공이라는 건 이제 떠붙임 시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네네. 신축 건물에서 이제 공구리를 타설하고 이제 그 부집을 띄어내고 그 벽면에다 이제 타일을 붙이는 건데 네. 그때는 타일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타일에다가 모래하고 시멘트를 이겨서 붙이고 이제 올려서 그 다음에 타일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붙여요. 네네네. 붙이기 때문에 이 떡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시멘트가 차여 있고 떡밥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빈 공간이겠네요. 빈 공간들은 네네. 톡톡톡톡톡 치면 퉁퉁퉁 비어 있는 소리가 나요. 네네. 근데 떡밥이 타일과 이 벽과 잘 붙어 있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떡밥이 붙어 있는 쪽을 치면은 둔탁한 소리가 나겠죠. 네네. 그러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 건데, 근데 이 타일 한 장 전체를 다 두드려 봤을 때, 다 빈 것 같다. 다 빈 것 같다. 아, 네. 그럼 이 떡밥이 떨어진 거예요. 아. 떨어져 있고 이 그러면은- 내지의 힘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옆에 타일도 떨어지고 옆에 타일도 떨어지고. 아, 근데 요즘은 이제 부자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 좀 예전에 시공했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조금 날 시공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라던가 이런 건 어느 정도 될까요? 만약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네. 입주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타일이 들떠고 퉁퉁퉁 쳐보니까 떨어져 있다. 네네. 그러면 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들떠 있으면 이렇게 네네. 배가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아, 밀리면서. 네. 네네네. 그러면은 일단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하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년 동안은 이 공사에 대한 거를 무상으로 해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미리 빨리 접수하셔가지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고 그 이제 AS 들어오니까까지 기간이 걸리니까 미리 네. 이제 관리사무소에다 접수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2년 안에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자에 대한 부분이 기다 아니다. 벽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떠붙이면서 이렇게 빈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타일을 붙일 때 그 시멘트 부자재와 타일과 빈틈없이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매장을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그 큰 자동차를 전시장에다 올려놨는데 밑에 타일이 안 부서지잖아요. 네네. 왜 안 부서지냐면 타일과 시멘트가 빈틈없이 착 잘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접착면이 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타일 시공을 했다. 타일 시공을 해서 이제 양생 기간이 지났는데 퉁퉁퉁퉁 쳐보니까 빈 소리가 난다. 이거는 하자죠. 이거는 다시 시공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다시 시공을 의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퉁퉁퉁 소리 나는데 그 상태에서 위에서 강한 압력이라든가 무거운 물건이 올라가게 되면 타일이 깨지겠죠. 이거는 하자예요. 요즘에 저도 현장에 가서 시공사에 접수를 하다 보면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경력자가 아니라니까 아닌가 보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진짜 타일만 하시는 전문가의 말씀으로는 바닥의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 하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타일 업체를 선정하거나 타일을 고를 때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포인트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좋은 타일을 고르는 거는 일단 내가 좋은 거.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옷을 사잖아요. 그냥 내 스타일에 맞는 옷을 사면 되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네. 게 우선 중요하다. 네. 네. 벽타일과 바닥타일을 고를 때 벽타일은 먼저 바지를 사고 그 다음에 바닥타일 고를 때 신발을 산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색깔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청바지에 흰 운동화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은 약간 어두운 계열로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은 좀 고르기가 좀 편하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취향이나 성향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고른 다음에 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면 될까요? 아, 예, 그래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나만의 공간 꾸밀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좀 판단이 서셨을까요? 충청도에서 나만의 공간 예쁘게 만들고 싶다? 문의 주시면 민들레 타일의 권도뚝 대표님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항상 사랑입니다.